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대 20법칙 행동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80대 20법칙 본문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서 이 법칙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친절하게 행동편 책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행동편 책은 데이 1부터 365일까지죠. 하루하루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루에 한 편이기 때문에 책을 읽음의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책으로서 이 행동편이 선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서문보다는 본문을 좀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챕터 1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이책을 들고 책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넘기는 소리가 같이 들릴 수 있다는 점,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1 80대 20법칙 완벽히 이해하기. 80대 20법칙이란 무엇이며 이 법칙은 왜 멋진 삶을 선사하는가? 이 장에서는 80대 20의 정확한 의미, 이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분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80대 20 분석법을 통계와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러나 분석법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80대 20 사고법이다. 이 방법론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데이 1. 당신이 하는 일 중 80%는 쓸모없다. 자, 이 전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찌 보면 참 허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 중에 80%는 하등 쓸모가 없다니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참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20%에 집중을 해야겠죠. 80대 20 법칙은 무엇인가? 80대 20은 어떤 집단에서든 세상에는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원리를 깨우쳐준다. 믿을 만한 벤치마크 자료나 가설에 따르면 모든 결과의 80%는 단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부터 80%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아이작 피트먼 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말의 80%가 고작 700개 단어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속기법을 발명했다. 700개 단어라면 사전에 수록된 전체 어휘의 1%에 불과하다. 이는 80대 1의 대응관계, 즉 1%가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관계의 사례다. 당신은 평생 의복을 착용하는 시간의 80%를 옷장에 있는 옷의 20%만을 입으며 보낼 것이다. 일상은 이런 종류의 불균형한 대응관계로 가득하다. 어떤 관계는 호기심을 자극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반면 어떤 관계는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삶에도 큰 충격을 준다. 앞으로 배울 내용은 삶의 80대 20 법칙, 사실관계, 그리고 가설이다. 우리는 인생을 80대 20이 아닌 50대 50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50%의 사람들이 돈이나 영향력 같은 희소 자원의 50%만을 차지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신이 매 시간 수행하는 업무는 늘 똑같은 가치를 생산하는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유독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소수의 업무가 있는가? 우주는 불균형하다. 결과와 원인의 관계는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80대 20 패턴을 따라 그 추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삶 속에서 비대칭성의 원리를 발견한다면 더 적은 노력, 스트레스, 시간, 돈을 들여 몇 배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데이 1이 한 페이지에 끝나고 나면 그 페이지의 맨 밑에는 코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80대 20 법칙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더 적은 노력을 들이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몇 곱절로 이뤄낼 방법을 다양하게 익힐 수 있다. 데이 2 80대 20 법칙의 몇 가지 사례. 연구자들은 과거 18개월간 개봉된 영화 300편을 조사한 결과 그중 1.3%에 해당하는 4편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지수에 속한 최상위 주식 10개, 약 2%가 전체 수익의 92%를 올린다. 미국 가정 중 상위 5%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전체 주식 가치의 75%에 달한다. 자, 이것은 사례인데 참 사례를 80대 20 법칙에 맞는 사례들만 물론 골라오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글로 읽게 되니까 참 놀랍기는 합니다. 80대 20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당신이 록, 재즈, 클래식 등 어떤 종류의 콘서트에 참석하더라도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의 80%는 오래되고 귀에 익은 소수의 노래나 연주곡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음악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들리는 음악만 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신곡들을 들어본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요새 노래를 잘 몰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6,700개의 언어 중 언어가 이렇게 많았나요? 세계 인구의 90%가 사용하는 언어는 100개, 약 1.5% 뿐이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인들은 헤로인을 포함해 각종 해로운 물질의 50% 이상을 소비한다. 이것은 좀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끔찍합니다. 1847년부터 1917년 사이 유럽에서 활동한 경찰 정보원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전문 혁명가의 명단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중 혁명에 성공한 인물은 레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인류의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몇몇 개인이 온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가득하다. 세계 최대의 개인 대 개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배트페어는
전체 판돈의 90%가 10%의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발표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호구라고 하지 않나요? 네. 호구 않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수천 건의 새로운 발명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중 극소수의 발명품만이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 이상의 거대한 충격을 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력,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오늘날의 인공지능 등을 꼽을 수 있다. 코멘트. 당신의 삶에서도 80대 20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데이 3, 데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은 삶의 수준을 높인다. 어떤 원인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평범한 노력으로 비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0대 20의 핵심은 노력, 시간, 돈과 같은 희소 자원이 투입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는 활동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 80대 20 법칙이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삶은 수많은 80대 20의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 책을 읽으면 차차 알게 되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당신이 보내는 시간 중 아주 짧은 순간이 가치 있는 결과의 거의 전부를 만든다. 당신이 삶에서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 중 진정으로 중요한 건 10건 미만이다. 이들은 결과의 측면에서도 다른 수천 건의 의사결정을 압도한다. 당신의 행복 또는 행복의 부재에 무엇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뿐이다. 이 4가지가 무엇일까요? 행복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4가지의 요인. 이 4가지 요인이 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상상해 보자면 가족, 경제력, 어떤 명예, 권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나의 삶에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끼케야 4가지 정도뿐이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4가지는 4가지? 4가지? 네, 4가지는 어떤 것들이실까요? 80대 20 사고법을 활용해서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80대 20 법칙은 최근까지 비즈니스나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했다. 내 임무는 독자 여러분이 삶 전반에 걸쳐 80대 20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목표를 성취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것이다. 코멘트. 행복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됐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80대 20 법칙에 따르면 열심히 80%를 해봤자 나머지 20%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데이 4. 4번째 날입니다. 80대 20 분석법과 80대 20 사고법. 자, 이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은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80대 20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은 2가지다. 자, 이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림을 말로써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은 2가지로 나뉩니다. 분석법이 있고 사고법이 있습니다. 분석법에는 정확함, 정량적, 정해진 양이라는 얘기겠죠. 조사 필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제공, 가치 높음,
그리고 사고법에는 유연함, 정성적, 사고 필요, 통찰 제공, 가치 높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자면 분석법은 정확하고 사고법은 유연하며 분석법은 정량적이고 사고법은 정성적입니다. 분석법에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사고법에서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분석법은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사고법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분석법은 가치가 높고 사고법도 가치가 높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저의 머리로서는 분석법은 이과, 사고법은 문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고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80대 20 법칙을 활용하는 주된 방법은 80대 20 분석법이었다. 내가 훌륭한 분석가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나는 80대 20 사고법을 훨씬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보십시오. 저자분도 사고법 쪽이셨습니다. 80대 20 사고법을 활용한다는 말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투입물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80대 20의 기본 개념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삶이 한결 자유롭고 홀가분할 것이다. 80대 20 분석법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다. 하지만 80대 20 사고법을 활용하면 비즈니스 세계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코멘트. 80대 20 사고법이 마음에 드는가?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 곧 80대 20 사고법의 열렬한 옹호자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80대 20의 법칙에 의해서 80%의 인간이 아닌 나는 20%에 속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약간 특권이라든지 혹은 뭔가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발전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운전을 할 때 나 말고는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도로 위에 있는 차 중에 내 차 말고 다른 차들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냐면 나는 20%에 속할 테니까 라고 스스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죠. 모두가 20%가 될 수 있도록 나도 그 안에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약간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5번째 날입니다. 데이 5. 80대 20 사고법 시작하기. 자, 이게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 1부터 365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하루에 한 단락씩 하루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분량만큼만 읽으시면 80대 20 사고법을 처음부터 개념을 잡고 실천까지 그 삶의 적용까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행동편 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내게 80% 결과물을 주는 20%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거나 어떤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이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을 저절로 얻을 수 있다고 속단하지 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각하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의 원인이나 투입물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다수의 원인이나 투입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소란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줄기 매력적인 음률에 귀를 기울여라. 답을 얻거나 답으로 향하는 좋은 가설을 찾았다면 당신이 발견한 걸 실험하라. 그 실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나? 일과 삶이 한층 효율적으로 바뀌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80대 20 사고법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이다.
80대 20 사고법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적은 일을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80대 20 사고법을 활용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거나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넘겨짚지 마라. 삶에서 관찰되는 강력한 힘이 모두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나쁜 약은 여기서 나쁜 약이 나옵니다. 나쁜 약은 힘이 강력해도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 일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라. 내적 자아와 외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 결정하라. 강력한 소수의 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작은 원인으로부터 큰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우리는 항상 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뭔가 목표를 세울 때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 목표가 오히려 거창하지 않으면 결과까지도 당연히 허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소한 변화를 통해 큰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은 원인은 주위에 수없이 널려 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그렇지 못하든 수많은 외적, 내적 기회가 매일 당신을 둘러싼다. 그 기회를 인식하고 결과를 실험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라. 늘 80대 20 법칙을 생각하라.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습관일 것이다. 코멘트. 80대 20을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6번째 날입니다. 80대 20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80대 20 법칙을 활용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평균 이상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결과를 거둔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는 끝없는 노력과 피나는 땀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훌륭한 결과는 평균 이상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 요새 이렇게 소위 말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하는 분들의 강의나 강연,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 그것은 우리는 그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분들조차 본인들이 이렇게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운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80대 20 법칙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여정을 밟을 필요 없이 효과적인 지름길을 찾아낸다. 이것저것 손대기보다 선택적으로 행동한다. 장황함보다 간결함을 선호한다. 다재다능한 능력자가 되기보다 소수의 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일상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남에게 위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한다. 이게 또 다 내가 해야 되는, 그래야만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들의 소유자들도 계시죠. 저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많은 일을 위탁하라고 하네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임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경력, 직장, 상사를 최대한 세심하게 선택한다.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자기 사업을 운영한다.
공식적인 계약보다는 편안한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한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20%의 노력과 도드로 80%의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접근하면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그런 것들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침착한 태도로 소수의 값진 목표와 기회를 지향하며 더 적게 일한다. 더 적게 일하는 건 모두의 꿈이죠. 창의력이 절정에 달하고 성공의 조건들이 갖춰지는 행운의 순간 늘 최대한 활용한다. 코멘트. 당신은 통념을 뒤엎을 만큼 지혜로운가? 자, 이것을 정말 실천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효과를 좀 다 볼 수 있을까? 7번째 날입니다. 짧은 기간에 최고의 혁신을 이루는 법. 큰 야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오랜 시간 일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 꿈을 위해 자신과 남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희생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큰 야망을 품었다고 해서 꼭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희덕일 필요는 없다. 이보다 훨씬 매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합은 원대한 야망, 당당한 자신감, 풍부한 유머 감각,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교양 있는 태도 등이다. 여기에서 저는 참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이네요. 위대한 업적은 깊은 사색과 번뜩이는 통찰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성취된다. 뉴턴은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는 기차를 상상하던 중 상대성 원리의 단서를 포착했고, 다윈은 앵무새를 관찰하면서 자연 선택 이론과 진화론을 개발했다. 버트런드 러셀은 파이프용 담배를 사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교 주위를 어슬렁대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했다. 만일 이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연구팀만 들볶았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연구자들이라고 해서 책상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계속 책과 어떤 실험과 씨름하면서 있는 것보단 뭔가 일상 속에서 뭔가 그냥 본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발견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인류의 어떤 업적으로 남기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계속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연찮게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고성과자의 대부분은 이렇게 쉬다가 읽으면 잘못 읽습니다. 고성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성과자입니다. 고성에서 파는 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 한국말은 잘 읽어야 돼요. 대부분은 전체 경력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최고의 혁신을 이룬다. 80대 20 법칙은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한다. 당신이 호기심과 야망에 가득하고 효과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다. 훌륭한 성과는 순간적인 통찰, 선택적 행동, 확산적 사고, 원대한 비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달성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은 불과 한두 해 만에 쓰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은 대부분 하루 이내에 작곡된다. 가수 엘튼 존은 히트곡 캔들 인 더 윈드를 단 20분 만에 썼다고 한다. 우리의 삶을 바꾼 수많은 발견과 발명, 그리고 위대한 정신적 도약은 선구자들의 한평생이 아니라
몇 초, 몇 시간, 며칠,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 게다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 쉽게 우리 곁으로 왔다. 사람은 기분이 쾌적하고 느긋한 상태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한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를 떠나 외딴 곳에 홀로 앉아 차분히 사색하는 시간을 보내라. 코멘트.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하라. 네, 이렇게 해서 챕터 2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하루씩 나눠져 있지만 챕터로는 또 나눠져 있어요. 따로 크게 묶여 있는데 저는 챕터 1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챕터 소개를 목차를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챕터 1, 80대 20 법칙 완벽히 이해하기. 챕터 2, 덜 노력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챕터 3, 효율성을 높이고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혁명. 챕터 4,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 지금부터는 그냥 5, 6 이렇게 숫자만 부르겠습니다. 5.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라. 6. 창의성의 경쟁력을 만든다. 7. 기회를 발견하는 놀라운 방법. 8. 고단한 삶을 대하는 자세. 9. 잠재의식이 성공의 방향을 정한다. 10. 성장은 모든 것이다. 11.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법. 12. 대체되지 않는 사람의 비결. 13. 최고의 상사를 찾는 기술. 14. 성공을 위한 3가지 조언. 15.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16. 나를 살리는 힘은 나에게 있다. 17. 행복은 돈의 방향에 달려있다. 18. 우정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9. 낙관주의의 힘으로 기회를 발견하라. 20. 시간혁명을 달성하라. 21. 당신 안의 창의성을 키워라. 더 있는 것 같은데. 22. 복리성장은 인생을 바꾼다. 23. 더 적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라. 24. 생각 회로를 바꿔라. 25. 의사결정은 적을수록 좋다. 26. 네트워크의 힘. 27. 질서를 따르거나 만들거나. 28. 무엇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가. 29. 변하고 진화하기를 원하는가. 30. 더 많은 돈,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아이디어의 힘. 31. 석기시대의 유물에서 탈피하라. 32. 지금 비워야 할 3가지. 33. 협업이 성공을 부른다. 34. 혁신적으로 사고하라. 35. 파킨슨의 법칙. 36. 성장과 성공을 위한 조언. 37. 운에 대한 모든 것. 38. 기적을 만드는 관계의 힘. 39. 허브의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40. 삶을 바꾸는 직감의 힘. 41. 대담함이 필요하다. 42. 판단하고 점검하고 선택하라. 43. 80대 20 법칙에 대한 역사적 고찰. 그리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향해 참고 문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80대 20 법칙 정말 좋은 책을 협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들어보시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래도 오늘 책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